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자, 오늘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기, 지금 상승기죠.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지금 100분이 저를 구독해 주셨더라고요. 먼저 본 이야기 앞서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고 투자 전략의 한번 판단의 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공사비 올랐고 요즘은 조금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 2017년 요 정도쯤에 제가 이제 시공사랑 그 공사비 협의를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평당 한 380에서 450 요 정도 선으로 협상이 많이 됐어요. 요 정도 평당 공사비면 이제 공사를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시공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2022년 3년 요즘이죠. 저 2024년에는 아직 시공사를 안 만나서 2023년에 이제 시공사를 만나서 협의를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 650 이상을 부르더라고요. 그럼 대충 봐도 공사비가 뭐죠, 한 60%? 이 정도는 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약간 저렴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협의를 했던 그 회사의 기준인 거고요. 모두 다 이러지는 않겠죠. 또 공사비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게 많으면 또 공사비 뭐 또 중요합니다.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만나봤던 이 정도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공사비를 얘기할 때 좀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이 공사비가 올라가는, 지금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84.93A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에 가면 뭐 84A 타입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평으로 환산해 보면 25.69평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민평형입니다. 국민평형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평형으로 하다 보니 이거를 많이 짓죠. 왜 많이 짓냐면 시공사 입장에서 국민평형 이하의 아파트를 지으면 부가세 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뭐 112, 130 이런 것들은 부가세 다 내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에 부가세 포함됩니다. 근데 일단 이 85제곱미터 이하 국민평형은 부가세가 없다. 요거를 아시면 사람들이 시공사가 왜 요걸 많이 짓는가, 이거를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내 전용 면적은 25.69평인데 주거 공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주거 공용이라고 있죠. 요거는 뭐냐면 뭐 엘리베이터나 계단 뭐 이렇게 로비 뭐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8.51평이 합쳐져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34.2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0평대 사라 하면은 이제 85제곱미터 전용은 25평 뭐 25.69평 요 정도 되는데 나는 34평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거 플러스 주거 공용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몇 평 사라라고 얘기하는 그 평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자, 평당, 이건 예입니다. 예. 요즘 이런 데 없어요. 이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34평이기 때문에 얼마죠? 3억 4천이죠. 그냥 간단히 계산하면 3억 4천인데 공사비가 300만원이래. 그러면 34평이면 대충 계산하니까 한 1억 되죠. 그러면 2억 4천이 이제 공사비를 뺀 나머지다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유튜브에 봤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집을 살면 꼭 내가 사는 주거 전용 25.69평 말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나 계단 로비 뭐 이런 복도 같은 거 요 부분까지 합친 요것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사무소나 커뮤니티 센터, 좀 좋아하는 주차장 이런 것들은 기타 공용이라고 해서 이것도 공사를 해야 돼요. 이거 집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16.46평이 요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현장마다 달라요.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전체적으로는 50.66평이죠
내가 살고 있는 34평형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요 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50.66평을 공사를 해야 요거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차도 못 대고 뭐 관리사무소도 없고 커뮤니티 센터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간단히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제 아까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보시면 평당 분양가 1000만원 3, 4평이니까 3억 4천에 이제 분양을 한데 공사비가 300만원이면 이제 한 1억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공사비가 실제 300만원에서 50평입니다. 그래서 1억 5천이죠. 1억 5천의 공사비가 소요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34평으로 나눠보면 실제 공사비라고 하는 거는 300만원이 아니라 441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평당 분양가라는 거를 요 34평을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440만원이잖아요. 요거를 한번 공사비가 300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올랐다라는 가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400만원을 50.66평에 곱해야 되죠. 그럼 대충 2억입니다. 2억. 자, 2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평당 분양가로 이제 또 얘기를 하려면 34평으로 나눠봐야 되죠. 나누기 34평으로 해보면 588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아까 411만원인가? 뭐 그랬었죠. 400 몇십만 원. 그러니까 실제 한 100만원만 오르는 게 아니라 140, 50이 올라가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평당 100만원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평당 분양가는 공사비가 300에서 400이 되면 1100이 되겠구나가 아니고, 아까 50.66평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4평으로 환산할 때는 한 140, 50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실제 1100 한 50 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왜냐면 공사비가 이만큼 올라가면 내가 분양을 받는 평당 분양가는 이만큼이 올라가게 된다는 원리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에 따라서 면적을 어떻게 표시를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주택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공사비가 100만원 올라가도 결론적으로 내가 받는 평당 분양가는 더 많이 올라간다. 자, 요 개념을 놓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우리나라 이게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거거든요. 건설 공사비 지수를 보면 뭐 60, 50 몇부터 해서 뭐 100 한 40 넘어서 요즘 150 정도 해요. 이제 이렇게 쭉 뭔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낮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2015년인데 2015년을 100으로 놓고 2015년보다 많이 비싸냐, 뭐 이 기준을 그냥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같이 많이 올랐던 때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8년입니다. 2008년에 보면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상승률들이 이렇게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08년도가 우리가 뭐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절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럼 이때가 어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집은 안 팔려요. 그래서 미분양이 납니다. 미분양이 나는데, 미분양이 계속 나고 있는데 집 분양가는, 건설공사비가 계속 올랐으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갑니다. 집은 안 팔리는데 올려서 팔아요, 가격을. 왜? 원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집도 안 팔리는데 저것들은 미쳐서 계속 비싸게 파는구나. 그래서 그 비싸게 팔던 것들이 안 팔리는 거, 안 팔리는 것만큼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힘들죠. 왜냐면 원가기 때문입니다. 원가.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는 거죠. 요런 거랑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요즘 뭐 냉면값 많이 나오더라고요. 빵이나 라면 뭐 이런 기초식품들 가격 올라가면 뉴스 나오죠. 그거 보면 대부분이 원가가 올라서 가격을 높인다 라고 하죠. 근데 원가가
안정화가 돼서 떨어지면 가격이 내려가던가요? 거의 안 내려갑니다. 그냥 높아져요. 그래서 주식으로 보면 식품이나 이런 회사들이 가격을 높이면 주식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가격이 높아졌을 때 처음에는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한 저항 심리로 매출이 둔화돼요. 매출이 둔화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 물건은 이 정도 가격이 이제 그냥 뭐랄까 정상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매출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원자재가 중간에 떨어지거나 하면 기업은 이익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비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분양가는 공사비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사비보다 더 올라갑니다. 평당 분양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가면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공사비에 들어가는 원가가 좀 줄었다 했을 때 그럼 우린 싸게 팔까 이게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제 호재예요. 건설사는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호재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춘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방이다 생각하시면 지방도 이제 1,500만원 시대가 됐다. 그러죠. 뭐 서울은 이미 뭐 4천만원 넘었다. 5천 넘은 데도 있어요. 자, 전북 아파트는 보면 거래는 계속 하락하는데 거래가는 분양가는 계속 폭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죠. 분양가는 이제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원가 이하로 낮추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적자를 계속 보면서 하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음 거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와 원가 요거는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요. 원래 이 분양가 상한제에는 원가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항상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원가를 보고 점진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진적이란 거죠. 시차가 발생합니다. 시차가. 왜냐하면 원가는 즉시예요. 즉시. 우리가 기름 넣는 거 생각해 보시면 기름 넣으면 뭐 오늘 있다가 내일 가면 가격이 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그런 것처럼 원가는 즉시 반영이 됩니다. 최대한 시간차가 적어요. 근데 제도는 뭔가를 정립을 해야 되고 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립니다. 느려요. 자, 이렇게 원가를 즉시 반영할 수 없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간단히 생각할 때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뭐 엄청나게 청약이 몰렸다. 시세 차익 수억 원, 줍줍 청약에 뭐 수십만 명이 몰렸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은 부동산 불경기입니다. 물론 뭐 서울은 좋죠.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불경기에는 미분양이 올라가요. 미분양 안 팔리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계산하기 편하게 얘는 평당 1,000만원에 팔았습니다. 얘는 원가가 올라서 1,100에 팔았어요. 분양을 했어요. 얘는 1,200에 했어요. 자, 부동산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1,000에 했던 애도 얘도 미분양이 났고 얘도 미분양이 있고 얘도 미분양이 있어요. 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차피 원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얘도 미분양, 얘도 미분양, 얘도 미분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1,000만원에 팔아도 다 안 팔리는데 1,200에 파네. 쟤들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나중에 1,000만원에 팔 거야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손해보면서 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쩔 수 없이 1,200에 그냥 파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경기가 조금씩 반등을 해서 좋아져요. 경기가 좋아지면 얘는 1,000만원이고 얘는 1,200만원이잖아요. 그럼 얘 미분양 물량부터 먼저 줄어듭니다. 팔리는 거죠. 얘가 이제 완판이 되죠. 언젠가. 완판이 되면 다음에 1,100이 완판이 되고 그 다음 1,200이 완판이 됩니다. 자, 이 완판에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좀 좋아지네. 그러면 나 1,000만원짜리 조금 남아있긴 해. 사야지 하는데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1,100짜리는 1,000만원보다 좀 비싼데 좀 억울한데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다 없어져요. 1,200 남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 아파트는 이제는 1200인가 보다 이런 착각이 아니라 적응을 하게 돼요. 저 가격이 정상 가격인가 보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냉면 뭐 7,000원 하다가 10,000원 넘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 10,000원 너무 비싸. 냉면 7,000원이었는데 막 이러다가 지금은 아, 10,000원? 냉면은 10,000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뭐 13,000원 막 이러는데 15,000원도 하잖아요, 냉면. 그냥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적응을 하게 되면. 적응 시점에 이것도 다 팔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000만원짜리 1,000에 팔았던 거, 2,000에 팔았던 거, 1,100에 팔았던 거, 1,200에 이 키 맞추기라고 하거든요. 키 맞추기가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어떻게 되죠? 안전마진이 되는 거죠. 투자는 1,200에 사서 1,500까지 갑시다. 나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가 있고, 나는 좀 적당히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벌 거야 라는 투자가 있죠. 자, 1,000이었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가서 그 최종 가격만큼 키 맞춤이 되는 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마진이 되는 거고, 1,200에서 앞으로 1,500까지 갈까라는 거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기대는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제 주위를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고 미분양이 현재 나 있고 요런 아파트를 지금 찾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분양 조건도 봐서 좋은 거. 자, 요런 부분들을 지금 찾아다니면서 이제 줍줍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지금 여기는 뭐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열기인데요. 지방은 아직도 하나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정말 미미하게 팔리고 있어요. 투자는 꼭 서울만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도 사람 사는 데고, 지방도 아파트 상승기,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갑니다. 다만 서울보다 퍼센트가 낮고 좀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서울을 추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수익을 만들어내고 성공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꼭 서울이어야 한다는 거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양극화 때문에 서울 선호 현상이 있지만 그렇다 하여서 지방이 영원히 안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 이 기회라는 부분은 항상 찾아와요. 아, 이번에 버스가 지나갔네, 다음 버스 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이 좀 애매하다 제가 생각할 때, 가격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면 1,000, 1,100, 1,200인데 아, 여기까지 왔다 서울이, 그래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될 거를 추구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요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전마진인 지방이어도 상관없이 한 요 정도 키 맞추기 하는 안전마진을 그 지방 기준으로 요걸 추구하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치, 그 지방에 가서 가장 선호하는 동이죠. 동 같은 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위치가 좋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으며 미분양인 아파트도 저는 지금 몇 군데 목록에 넣어 놨거든요. 오늘 영상은 어쩌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어요. 평당 분양가라는 거를 아셔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 개념이 이해가 되기 편하시니까. 공사비가 100이 오르면 실제 평당 분양가는 아까 대충 계산했지만 140에서 150 이상 올라간다, 훨씬 많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을 아셨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그런 내용을 좀 많이 포함을 했거든요. 투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투자는 수익이 나면 성공한 투자지, 그게 서울에서 수익이 나야 성공한 투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또 장점도 있어요. 만약에 뭐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든가 이게 좀 적은 편이라서 리스크가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되게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뭐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다만 꼭 서울에 한정하지 마시고 지방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용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